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개론으로 이번에 시험 기출을 대비해서 간단한 개념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게 될 임현철 강사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구입을 하신 분들을 한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빈출된 또는 다수 기출된 그러한 개념들을 통해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시간이 촉박하게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다 교재를 피시고 저도 페이지를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들 실제로 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가 약간 한두 페이지가 차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어차피 한두 페이지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 일단 이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이거는 교육학 개론 또는 교육 임용고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심화 개념까지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시험을 앞둔 목전에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기본적인 개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화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고 넘어가신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정말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시간이 없으시면 빨리 돌려보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특히 제가 중간중간에 이 개념은 정말 어떻게 나옵니다. 매 강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냥 따로 공부하시지 않고요. 그냥 교재 보면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우리가 이런 내용 맞다. 이거 반드시 출제되구나.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 감안해서 수업 준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저와 같이 풀지 않는 기출문제 같은 거는 꼭 나중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목차를 보면 저희가 14강 14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강당 물론 이제 챕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챕터당 한 두세 강 또는 많게는 4강 정도 진행을 낼 겁니다. 뭐 교육사, 서형 교육사 같은 건 아무래도 좀 분량이 많아지겠고요, 여러분들.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 보통 두세 강 정도로 여러분들 진행될 거니까 자, 내용의 전체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용의 전체를 다루진 않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라고 하고 제 기본적으로 강의의 챕터에 맞춰서 제 강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여기 주신 대로 뭐냐면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뭐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죠. 교육의 정의라고. 저희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보시면 이제 특히 저희가 재미없는 수학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앞에 그 집합 부분 누구나 열심히 아주 잘 남자는 집합은 무조건 다 맞는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집합 좀 많이 틀리시죠. 자, 그런 것들 은 감안해서 누구나 교육의 정의라는 부분은 정말로 시장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볍게 기본적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어차피 한 강당 여러분들 한 30분 내에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거 주저주저 미주알 고주알 우린 거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자, 기본적으로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규범적인 이해. 자, 여러분 규범이라는 말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규범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떠한 법 체제 또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적 이는 말 그대로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오냐? 당연히 규범적 이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출제되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도 특히 제가 조금 이따가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 두 글자, 다른 거 말고는 두 글자. 이 도야. 요 하나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1강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는 문제랑 강의를 규범적 이해하고요. 서술적 이해 모두 다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 여기서는 1강에서는 한 챕터당 하나 또는 두 개만 얻어갔을 때 도야, 이놈이 뭐냐, 이놈이 뭐냐라는 것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일단 심판을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 10페이지 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제 교육의 정의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규범적 이해라는 파트 하나와 그다음 그 밑에 서술적 이해라는 파트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규범적 이해부터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강 따라 필요에 의해서는 제가 PPT를 준비하는 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교재로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교재로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먼저 규범적 이해에 대해서 몇 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범적, 교육의 규범적 이해. 교육을 정의하는데 규범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책에 교육에 나와있지만 주입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입식. 자, 주입.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형으로 나왔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장을 하는데 책의 순서가 약간 다른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 맨 뒤로 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이 나왔고요. 요까지는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간략히만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교육의 규범적 이해에서 첫 번째 주입. 말 그대로 교육이란 미성숙자, 즉 교육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쓸 때는 책에 나왔지만 인풋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요 두 단어 주입,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구나, 그러한 교육으로 교육을 이해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큰 개념은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형으로 쓰는데 여러분들 주형이란 말 자체가 하나의 틀이라 그러죠, 틀. 자, 옛날에 우리 한국사 혹시나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푸집이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거푸집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말 그대로 옛날에 과거에 청동기를 그 틀 안에 부어서 청동기를 그대로 틀을 떠나서 만드는, 본떠서 만드는 그런 거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자들이, 이번 기존의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그대로 찍어내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 주형적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아실현인데요. 자, 자아실현은 여러분들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보편화된 교육이다. 가장 보편화된 교육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자아실현이요, 원래 교육의 가장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서는 여러분들 하나,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성장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말 그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아웃풋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주입, 주형, 성장, 자아실현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줄만 추신 다음에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도야로서 결국 또는 도야를 뭐라고 하냐? 자, 능력이란 말을 쓰거든요. 능력적으로 교육을 정의한다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일단 학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단 거긴 영어로 나왔는데 저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존 로크. 뒤에 우리가 서양 교육사를 배울 때요, 교육사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이러한 도야로서의 또는 능력 심리학으로서의 교육을 정했다라는 걸 먼저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 어떤 능력? 잠재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재된 능력이 있을 때 그러한 잠재적 능력을 어떻게 한다? 개발시키는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그러한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도야 또는 능력적 심리학이라고 하면서 교육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7자유학과라는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의 여러분들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첫 번째 제가 일단 도야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자유학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정리되나? 첫 번째, 일단은 책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시대, 우리 고대 그리스 시대 또는 크게 봐서는 로마 시대라고 해도 되고요. 시기적인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어떤 거냐? 바로 중세까지의 교육적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적 방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때 주장은 된 거는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게 플라톤 또는 그 앞에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교육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런 교육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자, 우리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대학교 때 각자 자기만의 전공이 있죠, 여러분들. 전공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전공 교육 이후에 이상하게 교양 교육을 많이 받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말도 안 되게 테니스도 한번 배워봤고요. 골프도 한번 배워봤고 했지만 실제로 뭐 도움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괜히 이상한 거, 뭐 성의 심리학 이런 거, 뭐 비디오 보여주는 거 이런 걸로 좀 보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점수 쉽게 딸 수 있는 거 이런 거 했지만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양교육이라 그러죠. 자, 교양교육이라는 건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 7자유학과에서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교양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그러면 실제로 이 7자유학과에서 주장하는 이 교육은 뭐냐? 자, 반대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을 쓰면서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써먹는 기술, 뭐 쉽게 말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걸 했을 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제외한 말 그대로 교양교육입니다. 교양교육.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로 뭐 산수 또는 기하 또는 그 다음에 천문, 음악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문법 또는 수사 또는 변증법적인 논리 방법을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말 들어도 좀 짜증이 나실 겁니다. 수사, 말하는 방법이고요. 문법, 변증법, 논리고요. 그 다음에 산수,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하, 기하는 뭐 수학에서만 나오지만 좀 많이 짜증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문에 관한 것 또는 음악에 관한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떤 실제적인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들이 그러한 실제적으로 써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는 않지만 그것에 바탕이 되는 전 인격적 교육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오늘날에 교양교육이 발달된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실제로 기출되었던 포인트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기출되었냐면요. 우리가 실생활에 써먹지 않는 여러분들은 모두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수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더더욱 써먹지 않는 우리 물리학이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거 실제적인 솔직히 수학 특히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내내 중요했던 게 중고등학교 때 수학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면 아니면 또는 대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수학이나 물리는 실제로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죠,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교양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거든요. 따라서 포인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야로서의 능력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이 능력은 실제적인 기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쓰는 기술은 교육은 아니고요. 다른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뒷받침이 되는 전 인격적인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만 갖고 가세요. 다른 말 딱 보는데 도야? 뭐지? 능력 키우는 건가? 능력 키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능력 키우냐? 실제로 실제상에서 쓸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요. 실제상에 쓸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 이런 수학이나 물리 같은 실생활에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7자유학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도야학과에서는 이것을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요 하나에만 집중되게 여러분들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대로 책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오른쪽 사이드에 보면요. 기출문제로 잠깐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 2006년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나왔던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기억. 로크의 능력 심리학에 기초한 교육의 정의. 두 번째, 7자유학 같은 인문학이라 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그 다음에 디귿. 학생들이 재미없고 어려워하는 물리와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수학, 물리 이 두 개만 기억해놓고 이런 거 우리한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왜 배우냐. 하지만 능력으로서의 또는 도야로서의 교육으로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다가 하나만 더 정리해 주시면 되죠. 요거. 그 다음에 요 그리스 시대에 시작을 했다. 요게 기본이 된다. 또는 거기다 플러스 오늘날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내내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요. 이 하나로서 한 문제를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뭐 2번이 되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자, 오늘 교육의 정의에서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하신다면요.
규범적 이해에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포인트만 집어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히 도야로서의 또는 능력에서의 심리학에 관한 교육의 정의,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좀 더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서술적입니다. 서술이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설명이라는 얘기겠죠, 설명. 자, 설명의 어떻게 교육을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로 잠깐 보면요. 첫 번째 행동으로서의 교육이라고 나왔고 가로치고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나왔죠. 정복모라고. 자, 교육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서는 딱 정복모가 말한 행동으로서의 행동 변화로서의 교육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요. 경험의 개조로서의 교육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습관 형성으로서의 교육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지식 획득으로서의 교육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규범적 성격을 가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교육을 어떻게 서술적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 이렇게만 정리하실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요. 첫 번째, 정복모 교수가 얘기한 행동 변화로서의 교육. 인간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킨다. 교육은 변화하는 거다라는 기능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경험으로서의 개조인데요. 요거는 형성 과정만 밑줄쳐 놓으시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인데요. 이건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습관 형성에서의 교육을 얘기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옳지 않은 습관은 버리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은 형성, 개조, 변화시키는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식 획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재 보면요. 단순히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중요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맨 디귿에도 우리가 니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식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 획득에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자, 제가 서술적 이해에 대해서는 내용 같은 건 여러분들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위에 큰 부분 행동 변화로서의 교육, 그 다음에 경험의 개조로서의 교육, 그 다음에 습관 형성의 교육, 그 다음에 지식 획득에서 교육 이 네 가지 포인트만 딱딱 정리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나올 때 이 사람이 어떠한 기능 등 다음에 옳지 않은 기능, 교육의 기능 등 틀린 것은 이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가 준비한 게 우리 페이지 심판 기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심판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저희가 26페이지에 저희가 1번 문제를 보시면요. 간단하게 문제 두 문제만 마치고 우리 1강 교육의 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26페이지에 문제 1번을 보시면요. 교육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있습니다. 자, 성격이 다른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출문제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자, 교육의 규범적 정의에서는 무조건 도야, 능력 심리학에서 교육이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큰 줄만 치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고요. 따라서 보기 1번을 보시면요. 7일 자유학과를 강조한다. 7일 자유학과 방금 전에 강조했었죠. 어떤 거? 도야라고 여러분들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2번 가장 보편화된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보편화된 건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회화 또는 그것을 통한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3번 마음의 도야. 도야라는 말 자체 나오네요. 도야. 오늘 도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 도야로서의 능력은 누가? 존 노크.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3번, 4번은 우리가 방금 했던 도야로서의 교육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아실현에 대한 교육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이런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말 그대로 오늘 이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도야로서의 교육이다. 이 능력 심리학이다. 라는 거 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27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4번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문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요. 자, 교육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솔직히 1번 인간 행동 계획적 변화, 2번 학교에서 실시되는 수업 과정, 3번 사회 적응 능력 배양, 4번 특정 전문직의 습득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문을 한 바퀴 쭉 보세요. 딱 보고 우리 도덕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교육이라는 걸 왜 하지? 교육을 왜 하지? 가장 큰 범위에서 왜 하지?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하는 거. 크게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화 같은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도 맞고요. 3번 보기도 맞고요. 4번 보기도 맞지만 실제로 교육에 가장 크게
가장 크게 정의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복무 교수의 이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하는 기능이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1강을 통해서 하나, 규범적 이해에서 하나, 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을 통해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야로서의 기능, 교육, 기능 하나, 그러니까 능력이다, 능력을 키우는 거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정의 부분은, 서술적 이해 부분은 우리 정몽보 교수가 얘기한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가장 크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 뭐 습관 형성이라든지 지식 전달은 사이드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 뭐 가볍게 이제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만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처음 뵙는 시간이라 오늘 약간은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좀 더 저희가 치밀하게 제가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1강 교육은 1강 강좌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 좀 이따가 2강, 3강 이제 쫙 이제 한 40강까지 업로드가 될 건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